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통감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더욱이 그 긍정적으로 좀 민주당에게 좀 이런 어떤 득표율 수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좀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흘 전이었습니다. 예. 미국 주간지 타임에서요. 실제로 한국의 대통령 이제 선거 특집을 했는데 그렇죠. 95% 기준으로 대통령은 95%의 확률로 대통령은 이재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해야 하는 가장 큰 문제를 두 가지로 일단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침체한 한국 경제를 어떻게 이렇게 세울 것이냐의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한국이 더 이상 성장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걸로 해서 실제로 한국 언론에는 보도가 많이 안 됐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타임즈가 특집으로 이재명 후보 이재명 시대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떤 문제가 쌓여 있는지를 95% 확률, 뭐 95%면 당선이라는 전제로 사실 기사를 쓴 것이죠. 그렇죠. 그런 정도로 이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 외신도 이제 결국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주도국가로서 이런 상황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단순히 기자의 시각으로 대한민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봤을 때 결국 민주주의가 경제고 민주주의를 잘하는 나라가 성장과 발전을 하는 것이다.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전 세계인의 시각은 우리가 단순히 대한민국에서 내란 세력을 응징하고 심판투표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자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전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는 K 이니셔티브, 즉 문화로서 한류를 주도하듯이 음식으로서 전 세계인들의 건강을 우리가 이끌어가듯이 우리의 민주주의가 전 세계의 시민들이 정말로 주권자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표준 모델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오늘 투표하시는 마지막 날까지 국민 여러분들은 유권자들은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스픽스 애청자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표현 하나하나를 계속 이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계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대선의 모습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를 주도하는 모습들은 사실 이전에 보게 되면 이제 마이클 샌델, 그러니까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저자죠. 마이클 샌델 교수 역시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세계를 그 어떤 주도할 것이다라는 것을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선의 그 결과가 확실히 우리가 그걸 중심을 잡고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데이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댓글로 이제 많은 분들이 대구 쪽에서 투표율이 높아진다라는 건 이제 걱정하시는데, 뭐 걱정하시는 거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상황은 봐야 합니다. 뭐 대구, 경북도 사전 투표율이 낮았기 때문에 본 투표율도 지난번에 비해서 낮아야 한다 이렇게 할 것 없고요. 전체적으로는 투표 경향이 뭐 이렇든 저렇든 김문수 후보 쪽으로는 뭐 최소 30%에서 최대 40%까지 갈 수 있다는 전제라면 그 표가 어떤 지역으로 좀 몰려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대구 경북에서 이제 지금 현재 아침 초반의 투표율은 높다. 다만 울산과 부산, 경남 쪽은 지금 투표율이 특히 부산과 울산 쪽이 이제 투표율이 높지 않다. 경남도 이제 지난 대선보다 좀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울산과 부산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투표율이 높지 않은 것은 뭐냐라는 것을 이제 하나 좀 염두에 두면서 하고요. 혹시라도 대구 경북에 있는 분들한테 투표를 했거나 투표를 아직도 하지 않았던 분들한테는 좀 주변에 독려를 좀 해달라. 투표한 분들은 지금 이렇게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좀 더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자발적으로 나서서 우리 민주주의 우리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좀 행동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뭐 대구 경북의 어떤 여러 지금 투표율 때문에 걱정 어린 시선 그리고 그런 의견을 공유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마음 절절히 공감을 합니다만은 그 걱정을 여러분들 투표 동료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럴 시간에 꼭 전화를 많이 돌리셔서 투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도 문자가 많이 옵니다. 이게 지금 대구뿐만 아니라 당장 어제부터도 저녁 늦게까지 너무 걱정된다. 라는 그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들은 다 이해됩니다. 근데 자, 지금 정당별로 지금 역대급 투표율에 대해서 해석들이 조금 분분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쨌든 사전 투표에 보통 이제 보수 지지층이 투표를 하지 않고 본 투표로 이제 몰리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같은 데이터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
자신들에게 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일단 먼저 국민의힘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공식적 견해는 이제 나오지 않았으니까 뭐 개별 이제 정치인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볼지 아마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고요. 예, 그렇죠. 딱 하나로 정리해서 분석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투표율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 같으면 역시 양쪽 다 결집을 좀 덜하는구나라고 했을 텐데 아침에 투표율이 지난 대선보다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 사전 투표율이 약간 낮았기 때문에 다 몰려간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부산이나 울산은 자 상대적으로 결집이 좀 덜 되고 대구 경북이나 경남 쪽은 결집이 되고 있다면 야 이건 뭐야 그럼 보수는 모인다는 것인데 라고 하는데 전국적으로는 또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는 이 상황 자 노인들이 또는 고연령층이 많이 간다 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중년층들이 지금 투표장에 많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이것이 A가 B다라고 이렇게 딱 정의를 하거나 규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다. 그럼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은 결국 결과가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상 밖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비슷하겠지만 요건 좀 더 보면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표 차이가 득표율 차이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좁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현재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어제 밤 늦게 우리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좀 드려봤거든요. 그걸 잠깐 지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최종 결과에 대해서 9시간 전입니다. 지금 오전 9시니까 아마 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 질문을 올렸는데 스픽스 애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는 김문수 이재명 후보의 격차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제가 지금 이제 방송 지금 방송을 하는 중에 지금 투표가 된 걸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 강희정 PD가 조금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약간은 이제 편집하는 시간이 한 10초 정도 걸릴 건데 그러면 그거는 자 여러분께서 지금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는 이재명 김문수 후보 간 최종 득표율 차이는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그거를 지금 좀 띄워주시면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13만 명이 지금 9시간 만에 자기 의견을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본인 스스로 희망이 아니고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질문을 드리니까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이재명 김문수 후보 간 최종 득표율 차이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한번 읽어봐 주시죠. 지금 그 최종 득표율 차이에 대해서 가장 높게 나온 게 47%로 자 20%를 초과할 것이다라고 의견들을 다수가 주셨고요. 그리고 가장 적은 투표는 9%로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